안녕하세요, F클랜입니다. 오늘은 지난 3화에 이어서 4화 개교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동탁은 장안으로 천도를 했고 그것을 쫓아가던 조조는 서영의 복병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게 박살이 난 조조를 원소가 위로하려고 일단 잔치를 열어서 부릅니다. 뭐 싸움에서 박살 나가지고 부하들 많이 잃고 돌아왔는데 뭐 위로라고는 하지만은 잔치를 열고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조가 거기 불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뭐 원소를 비롯해서 거기 모인 뭐 연합군의 그 동맹들이 다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아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실패할 때도 있는 거고 뭐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조조에게 얘기를 하는데 조조가 화를 버럭 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고. 내가 당신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동탁을 쫓기 딱 좋은 시점에서 쫓자고 했는데 당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나 혼자 가다가 힘이 딸려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복병에 당하긴 했지만 나 혼자 수도 부족한데 갔으니까 그렇게 당한 거지.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왔으면 그렇게 허망하게 지진 않았을 거다. 지금이라도 동탁을 어떻게 좀 공격해서 원래 목표였던 동탁 제거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후들은 아유 조조 말이 맞긴 맞는데 이미 쫓을 저로의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와서 어떻게 또 하냐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조조는 그 꼴을 보다가 못해가지고 아유 이놈들하고 못해먹겠다 하면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요. 그 나머지 제후들도 좀 애매합니다. 조조가 하자고 해가지고 정문 돌리고 해가지고 처음에 다 같이 일어섰는데 조조가 의욕을 잃어버려가지고 집에 가버리니까 다른 제후들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 이거 나도 그냥 집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손견도 갔고 조조도 갔는데 이거 영 아니다. 유비도 이제 눈치를 살살 보다가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이 와중에 원소는 군량이 떨어졌어요. 아유 먹을 게 없네. 그런데 그 와중에 기주자사인 한복이 원소에게 군량을 좀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아유 우리 원소가 참 물자가 부족해서 힘들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뭐 도와주는데 원소는 아유 고맙긴 고마운데 참 부럽네. 기주 참 생산력도 좋고 땅도 참 좋은 땅이라서 거기 주자사로 있으니까 참 행복하시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소는 배은망덕하게도 기주를 먹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소도 기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 정도로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기주를 뺏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게 북방을 지배하고 있던 공손찬입니다. 공손찬에게 원소가 사자를 보내요. 아유 참 공손찬님 힘도 세고 세력도 세고 다 잘하시는데 기주의 한복은 영 상태가 좋지가 않죠. 영으로서의 자질이 보이지가 않죠. 기왕 그 기주가 그 모양이면은 공손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기주를 나눠 갖는 게 어떨까요? 공손찬님이 병사도 많고 유주 근처로 해가지고 세력도 강하고 하니까 공격한다고 겁 좀만 주시면은 기주 사람들도 한복도 모두 벌벌 떨 겁니다. 그때 제가 호응해서 뒤통수를 딱 치면 기주가 넘어오겠죠. 그러면 공손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기주를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손찬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공손찬은 그때 이미 유주 일대와 그 근방의 이민족들을 엄청나게 위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민족을 토벌도 많이 했고 그래서 백마장군이라는 별명도 얻고 있었고 그 위용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공손찬도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주변을 보다 보니까 제일 괜찮아 보이는 데가 기주였습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원소에게 오케이 해봅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바로 자신의 병력을 동원해서 기주를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기주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었겠죠. 첩보가 들어오는 대로 회의를 합니다. 한복이 부하들 모아놓고 아 도저히 이거 뭐 어떻게 우리는 공손찬을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부하들 중에 일부가 아 우리 힘으로 막기 어렵다면 원소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건 어떨까요? 원소님이 물자는 별로 없지만 인재가 많고 하니까 어떻게 공손찬을 맞서 싸울 그럴 방법은 있을 겁니다. 한복이 아유 좋다. 우리 원소님이 우리한테 도움도 받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3년상도 치르고 하면서 그렇게 또 올고진 사람이 없어. 그렇게 유교 사상에 딱 걸맞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리도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하는 신하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늑대를 막자고 호랑이를 데려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원소는 뭐 야망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한복은 이미 원소가 너무 좋았어. 이미 그 매력에 쏙 빠져 있었어. 그래서 다 물리치고 원소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원소는 그래서 요청을 받자마자 바로 기주로 가는데 기주에 가자마자 막 한복 의견은 무시하고 내부 시스템을 자기가 막 개조를 해요. 그래서 한복 자리는 그대로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원소와 원소의 부하들이 모든 기주의 실권을 쥐게 됩니다. 한복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다 싹 바뀌어버리고 자기는 허수아비가 돼버린 거를 깨닫고
잽싸게 도망쳐버립니다. 이대로면은 원소에게 죽겠구나. 피눈물 흘리면서 도망갔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뭐 죽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죠. 그렇게 되자 공손차는 쉽게 성공했네, 싸움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네 하면서 원소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사촌동생 공손월을 보내서 이제 성공했으니까 반을 떼주셔야죠 하고 얘기를 합니다. 원소는 이제 아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접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리 좀 하고 깨끗하게 갈라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해서 공손월을 돌려보냅니다. 공손월은 뭐 원소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넘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반란 가능성도 있고 백성들이 납득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되는 데까지 기다려주면 되겠지 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산적들로 보이는 누군가들이 나와서 굉장히 훈련되어 있는 움직임으로 자기들한테 화를 막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손월이 거기서 죽어요. 남은 사람들이 죽자사자 도망쳐가지고 공손찬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 산적들이 움직임도 아니고 물건을 훔쳐가지도 않았어. 그냥 죽인 거예요. 그래서 공손찬은 아이고 원소 이놈이 산적으로 부하들을 위장시켜가지고 우리 공손월이를 죽여버렸구나. 내 실수했다. 저런 놈인 거를 알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극대노를 하며 자신의 전력을 들어서 원소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대부대로 원소를 치고 들어가는데 이때 유비 관우 장비도 공손찬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참전을 합니다. 공손찬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동탁을 제외하면 중국 최강의 부대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병과 보병이 싸우면 굉장히 길이 나쁘거나 뭐 험지가 아닌 이상 기병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말 타고 있는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칼 들고 있어도, 창 들고 있어도. 상대도 창 들었네? 활과 화살도 들었네? 그러면 기병을 보병이 어지간해가지고 1대1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손찬은 그 기병을 엄청난 규모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수만의 기병 부대를 이끌면서 그것도 또 막 하얀 말만 또 골라서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백마 부대를 만들고 그 자신이 백마장군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기병 부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한번 부딪히니까 예상대로 밀렸어. 그래서 원소가 야 이거 생각보다 더 센데?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부하장수인 구구이가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하고 수근수근했어. 그래서 다음 싸움 장소는 개교라는 곳이었어요. 이제 다리 위에 싸우는데 이제 원소가 밀린 듯이 하면서 계속 군사를 물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공손찬은 원소가 오늘도 불리하니까 계속 밀리는구나, 쭉쭉 밀어주자 해서 계속 밀어붙이는데 갑자기 막 길을 막은 뒤에서 화살을 막 쏘고 막 그 틈에서 창을 막 찔러댑니다. 기병이 결국 사람하고 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격을 못하게 하면은 커다란 표적밖에 안 돼요. 기병의 가장 큰 이점은 기동력인데 그거를 진지로 막아버리고 진을 쳐서 막아버리고 막 목책을 쌓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화살을 쏟아 부으면 기병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원소가 공손찬을 깹니다. 공손찬은 갑작스럽게 자기 부대가 밀리고 원소의 부하인 문추가 갑자기 쫓아오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직접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주변에 더 강한 사람이 없어. 직접 싸우려고 하니까 문추가 더 강할 것 같아. 그래서 절망적인 심정이었는데 갑자기 웬 소년장수가 나와서 문추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마구 싸우는데 너무 잘 싸우니까 소년장수가 너무 잘 싸우니까 문추가 오히려 밀려서 자기 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공손찬이 이거 누군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장수의 이름이 조운 그리고 자는 자룡, 우리가 아는 조자룡이었습니다. 조자룡은 원래 원소 휘하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다지 원소 하는 꼴 보니까 이 사람 따라가다가는 영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소가 기죽 먹는 꼴을 보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속여서 뺏는 거였으니까. 조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원소 밑에서 빠져나와서 공손찬으로 간 거였습니다. 공손찬은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조운을 뭐 그렇게 깊이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싸우고 하는데 원소는 이제 공손찬을 공격할 방법을 알아냈고 막을 방법을 알아냈고 공손찬은 원소의 그 방법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니까 좀 애매했어요. 원소가 그렇다고 해서 공손찬을 먼저 치고 들어갈 수는 없었으니까 방어할 방법은 알았는데 공격할 방법은 몰라. 그리고 공손찬도 원소가 쳐들어오면 그걸 깰 수는 있겠는데 원소가 지키고 있는 걸로 잘 공격해 들어가는 거는 안 돼. 그러니까 영 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지지부진했어요. 계속 서로 구경만 했어요. 그렇게 서로 둘이서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장안에서 동탁이 황제의 명으로 칙령을 보냅니다. 물론 동탁 자신의 뜻이었겠지만 어쨌든 황제 목소리를 빌린 셈이죠. 이제 그 둘에게 싸움을 멈춰라. 너희들이 싸우니까 천하가 시끄럽다. 이 원소와 공손찬 둘 다 어떻게 좀 싸움을 그만둘 명분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동탁이 가려운 곳을 긁어준 셈이 돼버렸어요. 동탁 입장에서도 쟤네들은 내가 뭐 그만 싸우라고 하면은 좋다고 그만 싸울 상황이다.
누가 말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내가 쟤네 둘 싸우는 걸 말리면 나는 강대한 지방 제후 둘이를 중재를 할 수 있는 더 대단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원소와 공손찬과 원소 이 두 세력이 휴전을 하게 되고 서로 물러나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공손찬은 자기는 피해만 많이 보고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기주를 공격해서 일부라도 좀 뺏어내는 게 자기 목표였는데 그걸 하나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사촌동생 공손을만 죽고 원소 입장에서는 뭐 무승부라고 하지만은 결국 자기 영토가 된 기주를 완전히 지켜냈어요. 그리고 공손찬을 막아낼 방법도 알아냈습니다. 백마 부대를 어떻게 막으면은 막을 수 있다, 깰 수 있다 이것도 알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손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자 이제 중국 북부 지역의 패권은 더 이상 공손찬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소가 패자가 된 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원소가 이겼다라고 하기에는 공손찬의 세력이 여전히 컸습니다. 물론 원소도 기주를 먹으면서 커졌지만 아직까지 누가 압도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했어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원소가 더 이득을 많이 본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공손찬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에 얽매여가지고 더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군을 물리는데 그 와중에 조은이 유비관 장비를 만났는데 유비를 보니까 이게 공손찬보단 사람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공손찬은 좀만 얘기하면 사람의 바닥이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공손찬은 이번에 원소와 싸운 이유가 뭐였겠어요. 기주를 먹으려고 했는데 원소가 같이 먹기로 해놓고서 혼자서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로 일어난 거였는데 애시당초 기주를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도의적으로 옳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자기 권력,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냥 빼앗는 것이었으니까 그것도 옳은 건 아니었어요. 물론 원소가 제일 좀 좋지 않은 수단으로 이룬 건 맞는데 목표 자체도 정의롭지 못했다. 그리고 수단도 그렇게까지 썩 좋진 않았다. 원소는 수단이 아주 나빴고 공손찬은 목표가 나빴다. 원소는 목표도 나쁘고 수단도 나빴다.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조우는 원소 밑에 있지 않은 건 잘했는데 공손찬 밑으로 온 것도 썩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유비를 보니까 유비는 그런 건 안중에 없었어요. 자기 영토 뭐 넓히거나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공손찬이 맡긴 평원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살고 있었는데 얘기해보니까 유비가 이제 단순히 그냥 자기 세력을 넓히고 이런 게 아니라 천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조우는 공손차보다는 유비가 낫다. 지금 세력만 봤을 땐 형편없지만 인간으로서 유비가 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유비는 자기 평원으로 가고 그리고 조우는 공손찬을 따라서 공손찬이 본 거지 북평으로 가게 됩니다.